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점차 이제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56강이고요. 페이지 315 그리고 101 precious. precious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치? 뭐 귀중한이라고. precious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여러분. valuable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에다가 이 단어 이것보다 더 귀중한 느낌을 주는 게 precious예요. precious. 그래서 가치 있는 보다 좀 더 그 강한 느낌이고 더 귀중한 느낌, precious. 하지만 precious보다 더 강한 느낌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뭐 invaluable, 가치를 잴 수 없는 invaluable, 가치를 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또는 뭐 priceless. 아예 여러분 price 가격이 없는 거야. 왜? 너무 귀중하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뭐 이렇게. 102번 여러분 peculiar란 단어. 희한한, 독특한 이라는 단어. 이 peculiar란 단어는 여러분 여러분 돈, 우리가 지난번에 뭐 재산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돈과 관련되어진 밑에 여러분 어원 보면은 이 단어 나오죠. pecuniary라는 단어. pecuniary. 이게 이제 바로 그 금전상의 그런 뜻이에요. 돈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별 peculiar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독특한은 바로 이 돈과 관련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사적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그 사람한테만 가지고 있는 peculiar, 희한한, 독특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나 어저께 좀 어떻게 희한한 꿈을 꿨어. 바로 peculiar dream, 희한한 꿈. 여러분 지난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피너클인데 제가 피너클의 한 모습을 다 보시면서 제가 그 peculiar shape rock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바이오는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솟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피너클 락 해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생기게 독특하다.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단어 peculiar shape rock이라고 오늘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 어저께 좀 희한한 꿈을 꿔서 I had a peculiar dream yesterday. 좀 전에 봤던 여러분 그것을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보면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그 peculiar,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니까 shape이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rock 이렇게 되는 거지. rock 하면은 독특한 모양의 바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동의어 unusual, 안 잘라버리고 un부정, 첫 번째 안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 peculiar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설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까? unusual. 그 다음에 별나고, 그 다음에 eccentric이라는 단어. eccentric. 이거는 괴짜의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eccentric. 그래서 peculiar는 뭔가 unusual, 좀 별나면서 뭔가 eccentric, 괴짜의 그런 단어도 이게 괴짜의. 이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별난 모습, 별나고, 그 다음에 eccentric, 좀 괴짜의. 그게 바로 peculiar.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rate이라는 단어 가보고, 여러분. rate. 103번, rate. 이건 우리가 비율 또는 등급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rate, 비율, 등급. 그런데 이걸 동사로 쓰니까 바로 이제 가치나 어떤 유용성 뭐 그런 것들을 능력을 평가하다. 만약에 rate에서 그냥 동사화 시켜가지고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동의어 보세요. evaluation이란다. 이 동그라미 치고. evaluation 여러분 금전적 가치 위의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건 뭘까?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건 여러분 value야, value.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죠. 이 단어는 여러분 금전적으로 평가하다. 그래서 얘는 동사로 쓰인 건데 가치죠. 그래서 어떤 금전적 가치로서 평가하다. 금전적 가치 이외의 평가는 evaluate. 알겠죠, 여러분?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4번 lucrative.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지? 돈벌이 되는 사업. 그게 바로 lucrative business야. 돈벌이 되는 투자. lucrative investment. 돈벌이 되는 시장. lucrative market. 돈벌이 되는 계약. lucrative contract.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lucrative는 제가 어원 설명을 하자는 것은 어원이 뭐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단어만 써놓은 거예요. 옆에다 여러분 써줍니다. lucrative investment, 바로 돈벌이 되는 투자 이렇게 쓴다는 거, 또는 바로 이제 비즈니스, 돈벌이 되는 사업, 알겠습니까? 그럼 비즈니스.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마켓,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lucrative, 돈벌이 되는 investment, 비즈니스, 마켓. 동현의 profitable이 출제되었죠. profitable. 그 첫 번째. 여러분 105번 account for, 설명하다 또는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다, 점하다. 1번과 2번 뜻. 1번과 2번 뜻 둘 다 나왔는데 1번 account for explain. account는 원래 뭐예요? 수나 셈. 수를 계산하는 셈이죠, 셈. 셈 계산이죠. 셈 계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를 이렇게 세는 것은 상대방한테 뭐라고 수를 세어서 말해주다. 수를 세서 설명하다. 그래서 이게 계산, 셈이라는 원래 뜻에서 점차 그것이 설명, 이야기 뜻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account는 여러분 설명 또는 이야기라고도 쓰인다는 거 기억해야 돼. 원래 셈 계산에서. 왜냐면 이제 옛날에 그 농산물을 우리가 세는 모습, 그렇지? 이게 셈 계산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 점차 이렇게 셈하는 모습이 마치 이야기해주는 모습 또는 설명해주는 모습으로 간 거죠. 그래서 account는 요 토플에서는 바로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출제됐어요. 이야기나 설명. 그래서 account for 하게 되면은 바로 설명하다 되는 거예요. explain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 뜻도 여러분 출제됐어요. 바로 비율을 점하다, 비율을 차지하다라고. 제가 여러분 이번 뜻으로 나온 account for를 한번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오죠? 알코올이죠. 알코올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합니다, 점합니다. 3분의 1, crime, 범죄. 그래서 알코올 범죄가 일반 그 범죄의 3분의 1이 차지한다. 바로 알코올이. 음주가 바로 비율을 차지한다. 3분의 1, 범죄. 그래서 일단 account for는 2번, 비율을 차지한다, 점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account for에 여러분 explain의 두 번째 동의어 illuminate는 원래 뭡니까? 이게 조명하다지. 조명하다, 불빛을 비추다. 불을 비추는 모습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명백히 하다, 설명하다 되는 것이고, 앞에 IR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세 번째 shed light on. shed는 뭡니까? shed tears, 눈물을 흘린다. shed blood, 피를 흘린다. shed sweat, 땀을 흘린다. 뭔가 흘리는 거라고. 그래서 빛을 흘린다. 무엇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게 해주다. 좀 더 명백히 설명하다라고 한 건데, 여러분 shed light에 나왔던 제가 그 신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여러분? Dreamgirls는 shed light on 나오잖아요. shed light on.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그런 그 여성 그룹의 어떤 그런 일어남, 여성 그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shed light on, 좀 더 명백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했습니다. shed light on. shed light on, 그래서 우리가 그 illustrate의 동요하고 또 explain과 동요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제가 한번 예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보세요. 바로 스타일러스 106번 단어. 스타일러스는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새기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때는 여러분 펜이 없었을 거 아니야. 펜 같은 게. 볼펜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뭘 사용했을까? 바로 볼펜 같은 거 없었으니까 바로 나무를 여러분 나무 젓가락처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점토판에 눌러가지고 표시했다. 그럼 그 나무 젓가락처럼 생긴 그 필기구가 바로 스타일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여러분 이제 글은 어떻게 썼는지에 관한 어떤 그런 원서, 라이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원서에서 스타일러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펴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무슨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앞에 점토판이 있고. 얘를 뭐라 부르느냐? 쭉 가보니까 이 나무 젓가락 같은 모양이 원래는 리드, 갈대 스타일러스, 바로 첨필입니다. 첨은 여러분 날카로울 첨.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점토판에 자국을 내가지고 표시하는 필기구가 첨필이란 말이에요. 첨필. 알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첨필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첨필은 지금도 쓰이는 거예요. 이 스타일러스가. 어디에 쓰일까? 바로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 제가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은 여러분 어떻게 바로 이렇게 요거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그럼 얘를 뭐라 부르느냐?
얘도 바로 좀 전에 봤던 스타일러스예요. 스타일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점토판에 나무 젓가락처럼 생겨가지고 썼던 필기구도 스타일러스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얘도 스타일러스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쓸 때 내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탁탁 누르니까 자극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자극하다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밑에 단어. 바로 107번 stimulate. 자극하다. 그래서 stylus, stimulate. 알겠습니까? stimulate. 우리는 107번 단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timul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타일러스에 탁탁 찌르는 모습과 관련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stimulat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라 되어 있을까? 서울. 여러분, 서울은 정부예요, 정부. 정부는 힌트, 내비쳤다. 어떤 필요성, 스티뮬레이트 나오잖아. 바로 자극하다, 그러니까 경기를 자극할 필요성. 여기서 자극하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에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스티뮬레이트에서 자극하다, 경제를 부양하다. 스티뮬레이트.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원은 탁탁 찌르는 스타일러스에서 온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동의어 프로보크의 프로 동그라미 치고, 우리 앞에서 이 단어 배웠죠, 여러분? 프로. 그다음 세 번째 인사이트 인 동그라미 치고 다 배운 거야, 일할 때. 네 번째 익사이트. 그다음 스터. 다섯 번째 이거죠. 휘젓는 거지. 휘젓는 모습에서 어떤 것을 유발시키다, cause 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바로 그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소. 에서 캐럴에서 캐피탈라이즈 이용하다, 또 말 하니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재는 모습에서 카운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농산물을 기록하는 모습에서 뭐였지? 바로 스타일러스, 기록하던 뜻은 필기구. 그리고 찌르는 모습에서 스티뮬레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찔러가지고 표시하잖아. 그럼 이제 저기 표시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다 표시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표시된 거죠. 이게 마크냐, 마크. 이렇게 마크 됐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형용사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표시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 표시되어 있으니까 바로 눈에 딱 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크라고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눈에 딱 띄는 모습을 된다고. 그래서 이 마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배웠던 obvious, 명백하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여러분, notice, 눈에 잘 띄는. 그래서 명백하고 눈에 잘 띄는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크가 되는 거예요. 마크. 왜냐면 마크 한 것처럼 딱 바로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명백하니까. 그래서 마크는 뭐 두드러진, 뭐 여러 가지 현저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 시험에서 이 단어 여러분 바로 IBT에 나왔었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바로 두드러지게 가지고 옆에 써줍니다. 이게 바로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뜻으로도 나왔었어요. 상당한. 뭐냐면 명백하고 눈에 띄니까 그만큼 뭐 상당하다, 상당한이라는 뜻도 출제됐다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에 바로 두드러진, 현저한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한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크는 하나 더 써주고 considerable, 상당한 뜻으로도 출제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의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로 이 considerable, 상당한도 바로 마크의 동의어로 나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었고. 자, 여러분 첫 번째 동의어 pronounce의 프로 동그라미 치고 108번 마크의 첫 번째 프로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distinct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definite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접두사고 다 배운 거 앞에서 여러분, 그치? 네 번째 앞에서 나오네. 다섯 번째 conspicuous con 동그라미 치고 notice 나와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앞에서 다 배운 것들인데, 그치? 자, 그다음에 remarkable은 여러분 마크에다가 앞에 리를 붙인 거잖아. 리를 붙여가지고 마크의 의미를 더 강조시켜버린 거예요. 마크가 에다가 이제 이걸 붙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지. remarkable. 그래서 1번 뜻은 바로 108번처럼 두드러진 뜻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1번 뜻은 마크와 똑같습니다. marked. 똑같거나 또는 이제 noticeable. 눈에 주목할 만한. 그래서 이게 remarkable의 1번 뜻은 마크와 두드러진 또는 뭐 주목할 만한 요 뜻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1번이고 2번이 빠졌어요. 2번. 2번이 바로 뭐냐면, 놀랄만한 뜻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놀랄만한. 놀랄만한.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surprising,
어떤 outstanding 또는 astounding 이런 것과 약간 그 동의어로도 이제 나왔던 거. 그래서 surprising도 된다는 얘기. surprising 이렇게 해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remarkable은 마크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두드러진 또는 뭐 이게 주목할 만한 이라는 그 1번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없지만 2번 뜻은 바로 놀랄만한 surprising의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이 두 개 섞여 있는데 원래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remarkable은 그냥 마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얘와 달리 놀랄만한 그래서 astounding 또는 surprising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remarkable은 여러분, remarkable은 이 remarkable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했던 unusual 뭔가 지금 평범하지 못하고 별나고 그 다음에 surprising하다는 얘기야. surprising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surprising 이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 바로 remarkable이에요. remarkable. 그래서 unusual, surprising. 그래서 unusual은 이게 별난, 보통과 다르니까 뭐 이게 두드러진, 눈에 띄는 뜻도 가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surprising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2번 놀랄만하다도 번역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두드러진, 2번 놀랄만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제가 여러분 우리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와 같은 뜻도 있다는 거. 1번 뜻. 그다음에 2번 뜻만 놀랄만한 새로운 뜻이 추가된 거죠. 그렇게 자.